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1월 13일 화요일 시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지수는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전약 후강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아침에 이제 미국 시장 하락으로 투심이 악화되었고 예상대로 외국인 코스피 매도가 많이 나왔죠. 허나 이제 장 후반에는 좀 많이 올려주는 모습으로서 코스닥은 거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피는 조금 하락한 정도의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상승과 추세 돌파를 한 것은 아니고 오늘 갭 하락, 그러니까 시초가가 낮게 형성되면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초가가 낮게 형성돼서 반등이 나온 수준 정도로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공포가 왔었을 때 공포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침에 공포에 흔들린 개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배신감을 맛보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패턴의 시장이었고 하락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거나 공포에 휩싸이지 말아도 된다라고 아침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같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반등이 나왔어도 여전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반등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추세 전환이라고 볼 수는 없고 차라리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을 해주고 지지점이 나올 때가 오히려 더 매수 기회라고 볼 수 있겠으며 아니면은 차라리 여유를 가지고 추세 전환을 확실히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그런 특징점이 있었고요. 코스피 기관 같은 경우는 유독 최근 이제 뚜렷이 보이는 특성이, 매매 특성이 어떤 추세나 다른 그런 종목보다는 지수가 떨어졌을 때 순매수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외인은 해외 증시,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에 따라서 원래부터 연관이 있었지만 최근에 좀 뚜렷이 그런 모습이 나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수와 함께 연관성 있게 움직여주는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 기관 수급 큰 의미 없는 그런 모습, 양매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오늘 볼 종목은 많지는 않은데요. 섹터 굳이 그 장중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특별한 주도주나 강한 테마가 지금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고 왜냐면은 하락이 심했었고 후반으로 갔을 때도 장후반으로 갈 때도 테마나 어떤 주도주가 새로 탄생한다기보다는 많이 떨어졌던 주식들이 낙폭을 만회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섹터와 약간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사주 매입 관련한 주식 두 가지가 오늘 있었는데요. UTI 최근에 이제 권리락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있어 줬었던 UTI가 오늘 같은 경우는 자사주 취득 관련해서 35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관련해서 움직여 줬고요. 시가총액이 3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UTI 조금 오버슈팅 나온 경향이 있고요. 그동안에 거래가 많이 떴었던 만큼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겠네요. 같이 움직여 준 게 이제 에너토크인데요.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이 10억 원 규모의 자사주인데 금액은 좀 적지만 시가총액 340억으로서
애초에 시가총액이 작은 모습, 최근에 이런 주식 많이 움직여주고 있죠. 그래서 에너토크는 이제 오늘 거래량이 많이 뜬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똑같이 공략을 할 거면 거래가 많이 뜨고 이미 수익 기회가 많았던 주식보다는 이제부터 수익 기회가 시작되는 주식을 집중적으로 보고 공략을 하는 게 아무래도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좋고 어떤 수익 기회가 더 많겠죠. 그리고 만약에 변동성 때문에 하락을 좀 맛본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통해서 다음 변동성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이미 너무 많이 움직여 버리거나 이미 흔히 말해서 이미 많이 해먹은 종목 같은 경우들은 아무래도 확률이 더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어떤 새로운 정보를 계속 갱신하는 것, 그리고 성실하게 괜찮은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한 이유가, 좀 어느 정도 기회가 많은 주식들을 일찍 공략하는 게, 스윙 거래를 하더라도 물론 단타도 마찬가지, 단타는 당연히 그런 게 좋고 스윙 거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거래를 하더라도 애초에 시작부터 괜찮은 주식을 거래를 하는 게 좋고, 뭐 중간에 들어가도 괜찮긴 합니다. 괜찮은 위치가 나오면은 뭐 본인만의 매매법이나 괜찮은 위치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나오면은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고, 실제로 제가 그런 위치에서 추천을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엔간하면은 처음 보는 애들, 뉴페이스가 좋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죠. 똑같이 좋은 주식일 때는. 그래서 둘 중에는 에너토크가 좀 특징점이 있는 모습이고요. 조금 더 수익 기회나 변동성 기회가 많아질 수는 있겠다. 단점으로는 체결이나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에너토크 관심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섹터라기보다는 좀 공통점으로 가져온 게 있는데, 비츠로셀이 3분기 흑자 전환, 그러니까 호실적이죠. 그 관련해서 움직여준 측면이 있었고, 기관계의 수급이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도 어느 정도 떠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츠로셀 어떤 단기적이나 스윙 정도의 거래를 하기에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공통점으로 3분기 호실적의 FNS테크, 단점은 좀 체결이나 거래가 상당히 좀 적은 편이라 그게 가장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매수나 매도에 금액이 좀 크게 들어가면은 매수나 매도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 뭐 외국인 기관계 수급의 특징점은 없고요.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계와 외국인의, 특히 외국인의 수급적인 특징점이 있겠습니다. 한솔 로지도 지금 3분기 호실적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움직여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 자체가 그랬죠. 시장 지수가 조금 투심이 약세였기 때문에 소형주가 많이 움직여주고, 최근에 대세적인 시장 지수 자체가 좀 투심을 많이 잃은 모습, 왜냐면 10월달에 급락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소형주들이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솔로지도 호실적으로 오늘 움직여줬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한솔로지와 비츠로셀이 어느 정도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서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은 단기적으로 거래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기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돈을 많이 실기에는, 금액을 많이 실기에는 거래가 좀 부족하다는 거, 그런 단점이 있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반도체 혹은 기술주들이 움직여주는데, 시장 특성과 투심과 같이 결부돼서 어떤 소형 반도체들 좀 움직여주고 있죠. 마이크로 컨텍솔 말고도 어제 다뤄드렸던 그 마이크로 프렌드도 400억으로서 큰 시가총액은 아니죠. 그래서 마이크로 프렌드도 움직여주는 모습,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컨텍솔 상승률이 컸습니다. 어제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더 나온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변동성이 많이 나온 상태고 마이크로 컨텍솔 조금 더 변동성을 지속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주로 넣어두고 움직임 관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징적인 거, 서울식품과 서울식품우가 있는데요. 과거에도 자주 움직여줬었습니다. 같이 움직여준 측면이 있었고, 지금 시장이 워낙 투심이 약하고 소형주 위주로 움직이는 이런 시장에서는 우선주도 어찌 보면은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고 쉽게 움직이는 그런 소형의 특성이 있죠. 그래서 투심이 적고 매수세가 적고, 그리고 돈이 있는 개인들을
중에 상당 부분의 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하락시장이 많이 되게 되면 물려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잘 안 돌죠. 돈이 빨리빨리 돌아야 되는데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주로 움직여주는 주식은 이제 또 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여주고, 왜냐면 대형주나 중형주가 잘 움직여줘야 그게 시장이 좋은 거고 시장의 질이 좋은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투심이 안 좋다는 뜻이고 돈이 많이 못 돈다는 뜻이고, 또 그런 시장 특성이 있게 되면은 또 사람들이 그걸 또 예측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소형주가 잘 움직여주고 우선주가 잘 움직여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선주가 잘 움직여준다 그러면은 시장이 안 좋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울식품과 서울식품우가 좀 페어링 돼서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서울식품도 같이 좀 움직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상급등인데, 어찌 보면 서울식품우와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뭐 어찌 보면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런 특성이 있었고요. 시장 처음에 시장 분석해 드렸었고, 종목이 많이 없죠. 종목이 많이 없고, 그래서 요 정도만 보시고요. 왜냐하면 날마다 또 이런 특징점이나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개수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섹터나 뭐 시장의 양상이 항상 다르니까요. 그리고 그 간략화해서 카톡 서비스 간단하게 뭐 종목 같은 경우, 그 카톡 서비스의 특징은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 그 기존에 제가 카페에서 운영하는 그런 주식들, 추천 주식들만큼 세세하고 친절하진 않지만 상승이 기대되도록 엄선된 주식들, 뭐 질이 떨어지는 주식은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상승이 기대가 되지만 이제 딱딱 그 가격과 기간을 정확하게 딱딱 정해가지고 가이드로 리딩을 하기에는 애매하고 적절하지 않아 보이지만 이제 충분히 상승이 기대되는, 거래를 했을 때 자율적으로 거래를 해서 충분히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주식들, 그런 게 아까운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자율 추천 주식이라는 것을 또 카톡으로 드리는 서비스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 카페에 안 들리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죠, 공지사항을. 그래서 관련 서비스 관심 있으시면은 지금 무료로 신청받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추천주나 장중 시황, 뭐 마감 시황 이런 거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있고, 마감 시황도 카톡으로 전달을 드리는데 자세한 거는 영상에서 다루고 있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다른 정보들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